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도내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는 PCR 검사 대신 자가키트로 스스로 검사를 해야 하고 치료 체계도 재택치료 확대로 전환됩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도 오미크론 확진자는 지난달 22일 첫 발생 이후 520명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표본조사 결과 최근 확진자의 84%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확진 비율은 이달 15%로 줄어든 반면 새학기를 앞두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19세 이하 감염률은 30%에 가까워지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확진자 수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정점에 이르면서 하루 500명대까지 급증할 걸로 강원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의 부담이 가중되자 이번 주말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60세 이상을 비롯한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가키트로 스스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사용법에 따라 정확도가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가키트라면 너무 확진자는 많아지고 정확성은 떨어져서 더 사태를 잡기가 힘들 것 같아요. 또 격리 기간도 줄였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밀접 접촉자는 격리하지 않고 수동 감시만 받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접촉자만 7일간 격리됩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동네 의원에서도 재택치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재택치료의 범위를 좀 늘리고 관리의료기관을 또 확대를 하고 동네 병원이 감염병의 치료라든지 검사라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600명분이 확보돼 있지만 60세 이상이나 요양병원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지금까지 5명에게만 처방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복용자인 춘천과 원주 재택 환자 3명은 증상이 좋아져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고비는 닷새 동안 이어지는 설 연휴입니다. 강원도는 고향을 방문하면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거나 2명 이상 중상을 입으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처벌받던 관례를 깨고 실질적인 사업주, 그러니까 그 대표를 처벌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것이 바뀌었고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황구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철거 도중 갑자기 상판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던 영월 상동교 붕괴 사고. 영월 중석광산 갱도안에서 낙석에 맞아 숨진 70대 광부. 원주의 주택 해체 현장서 지붕이 무너져 목숨을 잃은 60대 노동자까지. 사고가 지금 일어났다면 모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고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등 50인 이상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현장 안전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실질적 경영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고 처벌 수위도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산재로 노동자가 숨지면 지금까진 7년 이하의 징역, 실제로는 실형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최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기존 최고 1억 원이던 벌금은 사업주에게 최대 10억 원, 이와 별도로 법인에도 50억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주에는 시장, 군수와 도지사는 물론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됩니다. 원주시는 재해 예방 관리팀을 신설하고 내부 직원들은 물론 시정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약품이라든가 기계 장비를 다루는 그런 곳에 대한 직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좀 담보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감독관 3명으로 중대재해 사건 전담 수사팀을 발족했습니다. 경찰로 치면 광역수사대에 해당되는데 중대재해로 규정된 노동자 사망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 중상 사고를 직접 수사합니다. 강원권역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고를 저희가 수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인원이 부강이 돼가지고 수사팀이 설치됩니다. 법이 시행됐지만 보완할 점이 더 많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 산업 전반의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경영 책임자가 모호해 원하청 간 책임 떠넘기기를 부추기고 여전히 발주처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산재 사망 사고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로 법 적용이 미뤄졌고 5인 미만은 아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최고 경영 책임자라든지 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따르지 않고 발주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법의 효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최근 2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강원도에서만 62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오는 7월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도입됩니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이 이른바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춘천의 한 대학에서 교수가 특정 학생에게만 재시험 기회를 주면서 성적을 조작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제보한 학생은 교수가 학교에 대한 불만을 학생이 대신 나서서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게끔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에서 30년째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제보자 A씨는 지난해 3월 한 대학의 산업체 위탁 개설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이미 현업에서 잔뼈가 굵은 A씨에게 진학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직업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에 주경야독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뒤 교수가 이상한 제안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시험 답안을 고치라는 겁니다. 또 새 걸로 이제 갖고 와가지고 쓰라고. 그래도 다 뺏겼으니까 너무 다 뺏겼으면 안 되니까 하나는 좀 이렇게 좀 틀리게 쓰라고. A씨는 교수가 자신과 가깝게 지내는 학생들에게 좋은 성적을 주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지 지금 모른다고. 그러면 주말에 저는 까리표니까. 또 다른 학생은 이 교수가 학교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이 대신 나서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게끔 했다고도 말합니다. 지문이 안 남게 잘 집어넣어서 그걸 처음에는 퀵으로 보내든지 뭐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는 겸임 교수 신분인 해당 교수가 이미 사직한 상태이고 현재 별도의 징계 절차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의 내용 가운데 다른 거는 카더라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된 거는 교수랑 당사자가 했어요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성적에 관한 문제밖에는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없지.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재시험 제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에 대한 민원도 학생 동의에 따라 제기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인도 의혹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후 언론 인터뷰 등 공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강릉 곶감은 예전부터 명절의 고급 선물로 손꼽혔는데요. 고급화 전략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젊은 층까지 소비 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잘 말린 꽃감을 손으로 밀어 정성스레 모양을 잡습니다. 10월쯤 감수하기 끝나면 농민들은 이렇게 꽃감을 만들었고 꽃감 전이라 불리는 꽃감거리에서 설 대목마다 목돈을 벌었습니다. 지금도 처마 밑에서 꽃감 말리는 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강릉은 꽃감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대관령에서 불어오는 산바람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으로 자연에서 감을 건조해 꽃감을 만드는데 강릉 지역 100여 개의 꽃감 생산 농가는 아직도 전통 그대로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황 처리를 하면은 빨리 말릴 수도 있고 물기가 빠져가지고 색상도 예쁘고 한데 그 유황 처리를 하면 자연 신사현당 꽃감의 매력이 없어지거든요. 다른 지역의 꽃감보다 30%가량 비싼 가격에 팔릴 만큼 강릉 꽃감은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 고령화와 이상기후 탓에 꽃감 생산량이 5년 전에 절반으로 급감했고 젊은 세대까지 소비층을 넓히지 못해 농가의 걱정이 큽니다.
요새 신세대들은 곶감을 잘 안 먹더라고요. 예, 죽은 사람이랑 먹는 줄 알고 있는 과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 제사 때만 쓰니까. 이 때문에 꽃감 생산지로 유명한 경북 상주의 대량 유통과 값싼 중국산 꽃감에 맞서기 위해 고급화 전략을 유지하면서 소비층을 넓히기 위한 상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젊은 소비층들을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강릉 꽃감의 그 가공 상품을 확대 개발을 해서 지역 특산물인 강릉 꽃감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광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이 예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지난해 강원도 방문 관광객은 1억 3,032만 명으로 2020년보다 0.7%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 2020년 1월에 비해 지난해 1월 방문객이 660만 명 줄어든 것이 연간 방문객 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주말부터 2월 2일까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 환자 진료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에 대비해 설 연휴 응급 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합니다. 응급진료에는 보건소와 병의원 962곳, 약국 1,041곳이 참여하며 25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또 다수 인명피해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19개 반, 132명으로 구성된 응급진료 상황실을 강원도와 시군 보건소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1일부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 되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만 합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가 올해 1,673억 원을 들여 15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첨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오는 2024년까지 400억 원, 동해안 6개 시군에서 바다숲 100헥타르 조성, 인공어초 8헥타르 조성 등에 각각 12억 원씩 투입합니다. 또 어촌유들 300사업 등 복지어촌 건설 분야 57개 사업에 599억 원, 해양 레저 관광 육성 분야 20개 사업에 318억 원, 항만 인프라 구축 12개 사업에 318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고향을 찾는 반려인과 강원도를 찾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 명절 연휴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소 54곳과 동물병원 38곳을 지정 운영합니다. 위탁업소와 동물병원 정보는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강원도는 이용 전 해당 업소와 병원의 영업과 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춘천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춘천시가 이번 설 연휴에 시민들의 이동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춘천시는 27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 환자가 2,600명을 넘었고 자가격리자는 700명에 육박한다며 본인과 가족을 위해 설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방문 전 반드시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하고 출발하기 전에는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사적 모임 6명 제한 등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릉 지역의 해안가에서 이달 들어 산갈치가 잇따라 잡히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강릉항 솔바람 다리에서 낚시객이 길이 2m가량의 살아있는 산갈치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주문진 해변에서 길이 2m가량의 산갈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고 8일에는 옥계면 금진항에서 3m가량의 산갈치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산갈치는 태평양과 인도양 등의 깊은 바다에 사는 어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에 이어 강릉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민들에게 1인당 15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다음 달 시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초에도 1인당 1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교부금 100억 원 등을 포함해 총 33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도 전 시민들에게 다음 달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을 도민 공론화를 거쳐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본격화합니다. 원주시 번영회는 강원도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도청사 이전 문제를 강원도와 춘천시가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 공론화를 위한 조례 제정 청구서를 강원도 의회에 제출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25일까지 도내 유권자 200분의 1인 6,667명의 서명을 받으면 도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게 됩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가 확대됩니다. 오늘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속 범위가 기존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되며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